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대구가 2,370명, 경북은 1,831명인데 오늘 오후 4시 기준만 해도 대구가 이미 2,254명, 경북은 2,056명으로 어제 하루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들도 추가적으로 긴급 대응 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2,370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 폭증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831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늘 오후 4시 기준 대구 2,254명, 경북 2,056명으로 어제 하루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고위험군인 요양시설로 확대돼서 향후 이 폭증이 증가하다 보면 이게 중증자하고 사망자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구와 경북은 병상 같은 치료시설에 여유가 있지만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내 300여 개 요양시설 가운데 270여 개는 별도 건물에 자체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자체 격리가 어려운 시설들은 휴양림이나 수련원에 격리시설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안이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무기력한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이 지역 정치권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 잡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국회에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두 개의 특별법이 동시에 상임위에 올랐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침없이 통과했지만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친 부산 경남 정치권과 달리 국민의힘만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은 무기력했습니다. 전략이라고는 당시 원내대표로 제1야당을 이끌고 있던 오선 주호영 의원에게 기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사위하고 본회의에서 이제 그 가덕도법은 논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협상력을 발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법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공항 이전 조건을 제시한 군의군 편입건은 경북 도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는 진통 끝에 겨우 통과돼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넘겨졌습니다. 1년 반 전인 2020년 7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군의 편입 추진에 이미 합의했지만 김영동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찬성이지만 제가 경북 도당 위원장으로서 굳이 경북 군의가 대구로 편입이 되면 앞으로 그 또 다른 군에 대한 영향도 있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이번 주에만 두 차례 모였지만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김영동 의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참석하신 의원들 전원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남부권 신공항 무산과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한 특별법 무산에 이어 정부 입법을 통한 군의 편입안까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대구 경북 정치권이 현안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현안 발목을 잡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오늘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대구 백화점앞 광장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뒤 원팀으로서 첫 행보로 이 대표와 함께 오늘 동성로 거리 유세에 나선 겁니다. 이번 동성로 거리 유세는 윤석열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이른바 텃밭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여파로 K리그 2022는 어느 해보다 빠른 다음 주 토요일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는 대구FC는 팀의 핵심으로 꼽히는 브라질 3인방과 또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으로 자리한 국내파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FC는 지난해 창단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 3위와 ACL 16강 진출. 이런 새 역사를 썼던 배경에는 탄탄한 수비진의 힘 때문입니다. 저희가 매년 좋은 시즌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긍정적인 요소들이 저희가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다가와서 올 시즌은 좀 더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라는 자신감이 또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대구 축구의 핵심적인 색깔은 역습 축구. 그 바탕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한 대구의 구상은 자유계약이 된 수비의 핵 홍정훈을 잡은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의욕이나 이런 게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또 훈련 자체가 좀 뭔가 템포나 이런 것들이 다 빨라져가지고 훈련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신임 사령탑 가마 감독의 부임과 함께 달라진 팀 분위기를 느꼈던 남해 캠프. 선수단의 목표는 올 시즌 분명합니다.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올해는 정말 우승을 목표로 삼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전을 맞이해서 꼭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싶습니다. 리그 개막은 이제 일주일 뒤인 다음 주 토요일. 약 5주간의 시간을 남해에서 보낸 대구는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오는 월요일부터 대구에서 마무리 훈련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선두 서울 SK의 벽을 넘지 못하며 홈 5연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체육관에서 펼쳐진 리그 1위 서울 SK와의 맞대결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1, 2쿼터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후반 역전을 노렸지만 필드골 적중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61대 83으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이미 12연승으로 구단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이었던 서울 SK는 오늘 경기를 앞두고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가용했던 유일한 외국인 선수인 자밀 버니와 최준용, 안영준의 활약에 힘입어서 13연승이란 역사를 썼습니다. 6강 진입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한국가스공사는 내일 오후 5시 홈에서 결코 질 수 없는 상대인 고양 오리온을 상대로 대구 더비를 펼칩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강사빈 전 청년나우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박정조 전 대구 중남구 직능위원장도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중남구 보궐선거에는 도건우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임병헌, 도태우 등 3명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합니다. 또 국민의당 후보로는 권영현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변호사와 무소속 출마에 나선 주성영 등 모두 6명이 본선 경쟁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퇴원한 뒤 대구 달성군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의 부인이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있는 개인주택을 사들이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주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서모 씨의 소유인 이 주택은 대지 면적이 1,600제곱미터가 넘고 3개 동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달성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보궐선거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포스코그룹 지주사의 서울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포스코는 식민 통치로 고통받은 민족의 피와 땀이 배어 있고 포스코는 경북의 유일한 대기업 본사로 경북의 자부심이자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이런 포스코 본사 서울 설립 결정은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도전 정신과 민족 기업으로서 역사적 사명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균형 발전 시대 정신에도 역행한다. 또 포스코가 경북도민의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며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 어제 기준으로 대구는 21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들 병원에서 전화로 상담받고 먹는 치료제 등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약국은 대구에 15곳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치료자 상담의료기관과 지정 약국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공단 이사장이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복리후상비를 이용해서 청소년과 장애인을 돕는 단체로부터 비누 7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